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이제 왼팔이라는 김용 이미 구속돼서 기소됐고, 오른팔이라는 정진상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의 대장동 의혹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이재명의 5대 의혹을 파헤친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제목은 맞짱입니다. 그 저자인 김경률 회계사가 상당히 일반인들은 알지 못하는 이재명 대표의 비화를 소개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비판했던 서민 교수의 일화입니다. 한밤에 이재명의 전화가 왔답니다.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는 받았는데 그 전화를 받고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각방을 쓰는 아내 옆에서 잤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자, 얼핏 들으면 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화일 수도 있지만 이재명 스타일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 A씨, 이 경기도 공무원 7급 공무원이었던 A씨의 일화인데, 결혼식장에 강남서 형사들이 10명이 동원됐다고 합니다. 왜? 신변보호 때문입니다. 자, 이 A씨는 이 이재명의 지인, 이 조폭과 연루된 의혹이 있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겁이 나서 이 방검복에 가스총을 차고 다닐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일반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김경렬 회계사와 서민 교수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무엇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과거 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전 성남시장, 이 두 사람과 조폭과의 의혹을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법적 대응을 하고 난리가 났지만 다 이 취소하고 막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 주위에는 조폭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냐는 이런 말들이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많았습니다. 근데 실제 이 일을 당해본 사람은 정말 공포 그 자체였던 모양입니다. 김경률 회계사와 서민 교수가 말하는 비화, 이걸 보면 이재명 주변에서 의문의 죽음이 많았던 것과도 연관이 있지 않나,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만, 아무튼 서민과 김경률이 입을 열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김경률 회계사는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경기도지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7급 공무원 A씨는 매일 방검복을 입고 가스총을 차고 다닐 만큼 공포에 떨었다. 그의 결혼식에는 강남서 형사 10여 명이 출동해 경계를 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말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자, A씨가 두려움했던 이유가 뭔가 고 묻자 김경률 회계사는 이 A씨가 지난 1월 말 김혜경씨 법인카드 의혹을 폭로한 뒤 내게 이런 말을 했다. 이 대표 측근인 백종선이 내게 전화를 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 무섭다. 자, 이 백종선 씨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로 3년 7개월간 근무한 측근이라고 합니다. 백종선이 비서 자리에서 물러난 이유가 택시기사 폭행인데 술에 취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맨정신으로 폭행한 것이다.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 내가 이 대표 부인의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직후 전화를 해왔으니 얼마나 무섭겠나. 자, 이건 어디까지나 A씨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은 맨정신으로 폭행한 것이다. 이 사실관계는 한 번 더 검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A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짝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이런 폭행, 이런 의혹들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7급 전직 공무원 이 A씨는 어떻게 대응했나 이렇게 물어보자 그 뒤로 A씨는 방검복을 입고 가스총을 차고 다니더라. 당시 이 대표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인지 A씨도 과도할 만큼 신변에 신경을 썼고 경찰의 보호 조치도 요구했다. 한 번은 A씨가 경찰과 연결된 비상벨을 눌렀는데 경찰이 늦게 출동하니까 비록 실수로 누른 것이지만 왜 이렇게 늦게 오냐며 화를 내더라. 얼마 뒤 A씨는 결혼식을 올렸는데 경찰에 내 결혼식장에 해코지라도 하면 무방비 상태라며 보호를 요구하게 됐다. 그래서 결혼식장에 강남서 강력계 형사 10여 명이 사복을 입고 들어와 A씨를 경호했다. 이 정도로 공포를 느낀 모양입니다. 결혼식에서조차도. 자, 서민 교수도 이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가 진보진영에 속해 있던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한두 번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민주당을 비판하기 시작한 뒤로는 연락을 끊었다. 그런데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한 차례 전화를 해 하여튼 열심히 하세요라고 하더라. 그 이후에는 연락이 없다가 3구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 2월 어느 날 밤 11시쯤 갑자기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서 받았나? 내가 이 대표를 맹공하고 있을 때라 두려운 생각이 들어 전화를 안 받았다. 아내한테 어떡할까 물으니 그래도 받아야 하지 않겠나고 하길래 죄송하다 전화 못 받겠다고 문자를 보내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어왔다. 이때는 결국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존댓말을 쓰는데도 무서워서 막 들었다. 무슨 대화를 나눴나? 이재명 대표가 내게 전화 가능하시냐고 묻더라. 무섭습니다 라고 답하니까 하하 왜 그러십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셨나고 묻더라. 입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하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실망시켜서 그러신 건데요 라고 하더라. 교수님 같은 사람은 우리 편으로 계속 남게 해야 했는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더라. 왜 그리 소름이 끼치는지 모르겠더라. 원래는 아내랑 각방을 쓰는데 그날은 너무 무서워 아내 옆에서 잤다. 서민 교수는 참 특이한 캐릭터긴 한 것 같습니다. 무서워서 아내 옆에서 잤답니다. 그렇게 두려웠나? 이재명 대표의 말은 내용은 좋았지만 말투가 무서웠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그만 적당히 해라. 안 그러면 손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 들렸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왜 나한테 전화를 걸까라는 공포가 음습했다. 자, 이 서민 교수 특이한 캐릭터고 아주 발랄합니다만 이 정도 말할 때는 정말 이재명 무서운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간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